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많은 단기 변동성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두고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런 가치 있는 코인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들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우리 크롱님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토요일마다 늘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알트코인을 분석하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늘 시작하기 전에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촬영 시점이 있다 보니까 시일성이 많이는 차이 나지 않지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표는 투자에 바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공부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사실 그걸 떠나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 자산들을, 즉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강조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에 의해서 가격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조짐들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국면에 있는데, 만약에 일정 부분 조정을 겪는 구간에 있더라도 결국은 이 암호화폐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는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이상으로 장기 관점에서 이 코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는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클, 그리고 알트의 임펄스, 어떤 맥박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고 있는가, 그 지표인데요.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에서 이제는 조금 더 작은 알트코인들로 이동하려고 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이 이제 이더리움에 강하게 집중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알트코인 전반으로 번져가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7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75 이상을 알트코인 시즌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코앞에 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알트코인에 자본이 월등하게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앞서 표에서 이더리움에서 자본이 슬슬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기 방향성이 덜 명확한 그런 국면들에 와 있는 거죠. 반면에 솔라나와 이더리움 지표를 봤더니 월등하게 상승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자본이 솔라나로 가고 있는 국면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정 이벤트를 기점으로 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도만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스터디와 코인마스터 클럽에서 우리 크롱님들이 이 내용 정도는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 시장의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고 싶으신 크롱님들, 특정한 시그널을 빠르게 포착하시고 싶으신 크롱님들은요, 코인마스터 클럽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근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구조들, 시장의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기조들을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과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 전해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의 예비 유동성, 대기 유동성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그 유동성들이 빠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RWA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이 확장들이 결국은 RWA의 상승과도 연결이 됩니다. 실물자산 토큰화가 꾸준히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금융을 기반으로 한 이 시장의 근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역시나 이더리움을 가장 주목해야 됩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현물 거래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온체인 시그널도 약화되는 국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이더리움도 같이 반등을 하겠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솔라나나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 대비로는 강세 국면들이 다소 약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을 더 길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더리움을 가장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도권 자산으로 유입되면서 정체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을 폭발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이죠. 톰 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6만 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략 4,5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대비로 했을 때 10배보다도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조세프 루빈이 현재 시점 대비 100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점은 금융의 패러다임 그리고 통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톰 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전해드려 볼 텐데요. 현재 월가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1971년과 유사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가 어떤 때냐? 바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폐지를 하면서 금퇴환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식을 고했는데요. 그 전까지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가 고정이 되면서 유동성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퇴환을 포기하면서 페트로달러 체제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달러의 유동성은 급속하게 늘어났고 달러의 영향력도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처럼 지금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페트로달러 시대에서 이제는 달러의 사용성이 탈중앙화된 세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흐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금융과 통화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국면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관건을 톰 리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허용 여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관들이 이 이더리움에 계속해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더 매력적으로 이 자산을 담을 만한 동력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톰 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비트마인의 행보를 살펴보면은 이 얘기가 허언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207만 개 이상의 이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을 때만 해도 150만 개에서 160만 개 사이였는데 200만 개 이상의 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년 만에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월할 정도로 이 이더리움에 계속해서 기관 자본들과 대규모 자본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현재 시점에서 잠시 더 주춤하더라도 혹은 더 유의미한 수준의 조정을 받더라도 꾸준히 이더리움을 이번 시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랠리 전에 4,000달러 선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구간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매직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1,600억 달러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50억 달러가 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더리움이 테더 공급량 기준으로는 트론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테더의 USDT 공급량도 추월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이더리움이 가장 주목할 체인이다. 이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통화혁명 그리고 금융혁명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더리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월가의 기업들은 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관점이 있는데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됐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보안성과 글로벌 분산 검증인의 보호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1,500억 달러 규모의 네트워크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110만 명의 전 세계 밸리데이터 검증인이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체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단기적인 조정을 차치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차트 관점은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서는 가격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는데요. 빠르게 차트 관점을 공유받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 클럽 함께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솔라나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에서 이제는 바통을 넘겨받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가격 상승주의가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ETF 승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재무 관점에서 솔라나 도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우선 ETF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10월 10일에서 16일 이때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한번 살펴보시면은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 솔라나와 XRP ETF를 SEC가 또 심사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중요한 쟁점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승인 여부와 더불어서 승인 조건들을 보셔야 됩니다. 현물 상환이 허용이 되는지, 스테이킹이 허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더라도 추기의 유동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솔라나와 XRP 현물 ETF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들은요. 재무 관점에서 도입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13개 상장 기업이 솔라나를 전략 자산으로 1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펙시나 디파이 디벨롭먼트, 솔스트래티지 이런 회사들인데 솔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디지털과 점프 크립토, 멀티코인 캐피탈이 공동으로 솔라나 재무 전략을 위해서 10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금액들이 월등하게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갤럭시 디지털이나 점프 크립토, 멀티코인 캐피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솔라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 왔고 FTX가 파산했을 때도 그 물량들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이 회사들이 공동으로 플랜을 짜니까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포워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16억 5천만 달러를 유치를 해가지고 솔라나 중심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실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죠. 결국은 이런 기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업 단위의 채택들이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솔라나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솔라나 펀더멘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늘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이 체인에서 늘어나고 있는가?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서 트랜잭션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8월에 솔라나 DAB 전체 수익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이더리움이고 3위가 하이퍼리퀴드 이렇게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용자 기반의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결국은 실제 가치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즉 많은 사용자들이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용들이 돈으로 연결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솔라나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부분에서도 높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솔라나도 꾸준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을 상방 돌파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시기를 2025년 초부터 해서 패턴을 살펴봤을 때는 상승 페넌트 패턴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이 국면에서 지지 구간으로 전환을 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들이 받쳐주고 유동성 장세가 받쳐주게 됐을 때는 더 크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강조드리듯이 변수는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완전하게는 해결이 되지 못했다. 이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XRP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가 단연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기업 재무 전략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선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폴리마켓 기준으로 해서 94%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들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확실하다 이런 전망들을 내고 있죠. 관건은 ETF가 출시됐을 때 솔라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충분한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자산운용사들,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무 관점에서 채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SBI를 비롯해서 나스닥 상장사 중에서 비보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산하 전기차 자회사인 템포의 결제 수단으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의 전략 투자를 채택하고 1억 달러 규모의 리플 지분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 관점에서 채택하는 회사가 등장하고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기업과 기관의 신뢰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메인넷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무진 포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최근에도 스위프트를 극복하고 본인들이 점유율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커뮤니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관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구도를 확장하면서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RLUSD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순위에서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세에서는 가장 가파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대비로는 에테나의 USD와 더불어서 가장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리플의 핵심 사업 중에서 또 커스터디 영역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초대형 은행입니다. BBVA와 제휴해서 유럽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확대하고 있고, 현재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 공동 규제의 어떤 호재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리플이 그동안에 규제에 대해서 많이 압박을 받고 있었던 코인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호재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을 두고서 계속해서 꾸준히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고, 이번 시즌을 넘어서 그 다음 시즌까지도 주목해야 되는 코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24시간 동안에 또 체인의 수수료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수수료가 나오는 거는 24시간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트론, 솔라나, 하이퍼리퀴드, BNB 체인,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체인들은 많은 사용자들의 활동과 더불어서 이 안에서 유의미한 수익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수익성 대비 또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서 살펴봐야 될 펀더멘탈성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많은 단기 변동성들이 있고요. 우리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크게 조정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반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두고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런 가치 있는 코인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들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과 더불어서 대응 전략 관점들도 많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영상들의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우리 크롱님들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정리해서 우리 크롱님들의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